여러분, 중국 원전 무더기 건설 대한민국 괜찮을까? 정말로 괜찮을까요? 여러분, 일단 말입니다. 일단 이 지도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예, 지금 중국의 원전이 해안가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건설이 되고 있죠. 예, 랴오닝성에서는 지금 6개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6개가 건설되는데 그중에 2개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6개. 산동성에는 4개가 가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개가 가동하고 있고요. 4개가 다시 건설이 되고 있고요. 장쑤성도 마찬가지입니다. 6개가 하고 있는데 4개가 가동되고 있고요. 지금 2개가 쉽게 말하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장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장성. 11개가 가동이 되고 있고요. 4개가 다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푸첸성, 광동성, 광시성 마찬가지.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 서해를 중심으로 많이 돼 있죠. 서해를 중심으로. 예, 이거 진짜 괜찮을까요? 진짜 괜찮을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야, 이거 이러다가 후쿠시마 원전이 문제가 아니라 중국 원전에 대한 어떤 충격이 훨씬 더 클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습니다. 실제 말입니다. 중국은요. 지금 원전을 엄청나게 건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짓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수만 하더라도 23기나 됩니다. 23기. 23기라는 숫자는 아마 어느 나라도 생각하지 못한 숫자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느 정도인지. 미국이 가장 많은 원전을 갖고 있습니다. 93기를 가지고 있지만 짓고 있는 원전은 1기밖에 안 돼요. 프랑스가 2번째예요. 56기를 갖고 있지만 짓고 있는 원전은 1기밖에 안 돼요. 중국은요. 53기에 55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현재 짓고 있는 건 23기예요. 미쳤죠. 엄청나게 지어대는 거죠. 아마 이렇게 안 지어대면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전기를 감당할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현재 중국은요. 전기를 굉장히 많이 생산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5% 불과하거든요. 여전히 70% 이상은요. 석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석탄에. 70% 이상은. 그럼 석탄은 저기 호주에서 갖고 오죠. 그리고 석탄 발전소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이게 중국의 산업이 잘 돌아가면 이게 미세먼지가 장난이 아닌 것도 그 이유거든요. 그런데 원전까지 지금 엄청나게 지어대니까 이것은요.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폭발에 대한 위험성은 좀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워낙 많이 짓고 있어서 그에 대한 충격이 저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37기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3개 많이 짓고 있죠. 여기도. 일본은 33기 2개는 지금 짓고 있고요. 한국은 25기인데 3개는 짓고 있습니다. 인도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죠. 지금 경제성장력이 빨라지니까 22기인데 8기는 짓고 있습니다. 이걸 딱 보면 중국과 인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짓고 있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은요. 2021년 3월에 14차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말입니다. 2020년 말에 51기가와트의 원전 설비를 2025년에는요. 70기가와트의 원전 설비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70기가와트시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린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요. 우리에게는 2가지 위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 2가지 위협. 하나는요. 중국이 원전을 많이 짓는다 이 말은 원전 기술이 그만큼 발전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원전 기술로 가지고 전 세계 시장을 장악을 해 가는 거죠.
실제로 전 세계 시장을 많이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원전은요. 뭐 파키스탄이나 루마니아나 아르헨티나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이란이나 이집트, 수단 이런 데다가 원전을 건설하거나 아니면 지금 수출 중이에요. 우리하고 딱 같이 맞아떨어지는 부분이죠. 저는 이 부분 우리에게도 굉장히 위협이 될 거라고 합니다. 다행히 말입니다. 신냉전 체제가 되면서 중국에 대한 어떤 부담감, 거기다가 중국에 대한 어떤 위협감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기회가 많아질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 윤석열 정부도 신냉전 체제를 딱 구축이 되고 나서부터는요. 어떻게 하든 우방국에게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해서 건설해야 된다는 것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해서 신냉전 체제가 공고화됐잖아요. 그것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도움이 된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중국하고 계속 경쟁을 해야 된다. 이것은 어쩌면 사실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서해안에 집중돼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커질 수도 있는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커질지 어느 누구도 짐작하지 못할 정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현재도 말입니다. 현재 삼중수소 배출량을 보면 중국이 2018년에 한번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46기가 425테라베크렐을 배출했습니다. 굉장하죠. 2018년 일본은 9기가 110테라베크렐을 실제로 배출을 했고요. 한국은 중국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27기가 214테라베크렐의 삼중수소를 배출을 했거든요. 결국 말입니다. 이게 원전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삼중수소라든가 어떤 다양한 이게 원소들이 배출이 될 텐데 서해는 어떻게 될까요? 서해는 점점 오염이 돼 가겠죠. 뭐 이 정도까지 지금 서해에다가 집중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배치하니 당연히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사실 시장을 보니까 진짜 무섭죠. 중국은 경제 성장을 해야 되겠고 그에 대한 방법으로 석탄 발전소나 혹은 LNG 발전소보다가 원전에 더 치중을 하고 있는데 원전의 발전소는 앞으로도 더 많이 커질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말입니다. 원전을 시켜야 되는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서해안을 중심으로 지어질 텐데 이것을 보면 대한민국이 진짜 괜찮을까 그런 생각도 진짜 많이 해봅니다. 우리가 뭐든지 여러분 한순간에 어떤 단순한 지표만 볼 것이 아니라 이게 전체를 보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게 참 없다는 게 저는 어쩌면요 굉장히 안타깝다. 그런 생각도 참 많이 해봅니다. 이게 지금 상황 자체가 참 어려워지는 게 현실이잖아요. 원자력 발전소 관련해서는요. 워낙 문재인 정부 때 다 망쳐놔서요. 이게 앞으로 얼마나 회복할지는 실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대한민국이 1등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냉전 이 체제를 잘 활용한다면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어떤 원전이 수출 주력 상품으로 저는 떨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래야만 함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더 경쟁적으로 또 대한민국의 경제력을 유지해 가면서 크게 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